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병원 그리고 위탁병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또는 나라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거나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병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은요, 크게 국비 진료가 있고요, 감면 진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결정이 나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비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진료 대상이 당연히 있겠죠. 애국지사, 전상이나 공상, 그러니까 전상이라는 것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다 또는 공상, 공무 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에 해당되고요. 4.19 혁명 부상자, 그리고 공상 공무원, 6.18 자유상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지원 공상 군경이나 지원 공상 공무원, 재해로 부상을 당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까지 포함되고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증 환자도 있고요. 2세 환자까지도 국비 진료,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급병실료는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된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애국지사자나 1급 상의자 60% 감면, 그리고 치료 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치과 보철 재료대, 또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 예방진료 같은 경우에는 60% 감면을 받지만 재증명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병원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훈병원이 멀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위탁병원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 위탁 진료도 있는데요. 특수질환이나 중증질환자, 또 보훈병원에서는 진료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전문 위탁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나 약제비를 납부하신 이후에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문 위탁 진료는 반드시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응급진료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입원하셨다 14일 이내에 살고 계시는 관할 보훈청장에게 통보해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통보를 한다면 최초 입원일부터 14일까지의 진료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보훈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통원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훈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셔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감면 진료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진료비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이나 가족까지도 진료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는 유족이나 가족,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요. 감면 60%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상,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 자유상의자, 지원 공상 군경, 공무원,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의 유가족 60% 감면해드리고요. 6.25 참전 제1학도 의용 군인은 100%입니다. 무공이나 보국 수훈자 그리고 유가족 60%, 참전 유공자 본인은 90%까지고요.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불자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부상자, 유가족 60%고요.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50%에서 30%까지, 특수임무 공로자나 유가족 60%,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다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까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진료 비용들이 있는데요. 치료 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 이런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진료 비용인데요.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전문의가 판단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면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으실 때도 주민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이런 신분증을 제시해서 위탁진료 신청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감면 비율이나 진료비 지원 범위 그리고 약국 약제비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청 등의 지원 절차 마련을 위해서 고시 등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한도액이나 2022년 전체 지원액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훈병원에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 결정 이전 등록 신청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보훈병원이나 약국에 먼저 내가 사용했던 병원비, 약제비를 납부한 다음 등록이 된 이후, 그러니까 등록 결정이 되었을 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등록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 등록 신청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먼저 내가 병원비나 약제비를 납부한 다음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는 보훈병원에서 여기에 따르는 진료비를 지급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훈병원을 활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지원받는 형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료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이런 신체적 손상,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장병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겁이 나고 분노가 폭발한다거나 각종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진료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사고와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보훈병원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외래 치료나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참전 유공자, 그러니까 유교나 월남에 참전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보훈의료 그리고 요양 인프라도 확충하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광주에 요양병원을 개원하고요. 2024년까지는 대전 대구재활센터 그리고 부산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유공자 같은 경우에 가까운 곳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10월부터는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또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폐지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 내용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로운 보훈 대상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 혜택 반드시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